지금까지 정보 공개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하다 보면 여러 궁금증이 생겨날 겁니다. 많이들 당황하시는 질문 몇 가지만 여기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담당자가 왜 청구했는지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이유를 설명해야 할까요?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연락해 청구 목적을 물어보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 여부 결정 시에 청구 목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 공개는 시민으로서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내가 왜 청구를 했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청구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공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유를 밝혀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에서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하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거나 정보가 없다며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취하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공개할 수 없다면 비공개 결정 통지를 내면 되고 정보가 없으면 부존재 통지를 내리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하면 비공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해당 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했다는 기록도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또 정보가 없다는 부존재 결정 역시 해당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기록이므로 취하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공개한 정보가 부족해서 다시 청구를 했는데 종결 처리를 해버렸어요. 동일인이 2회 이상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반복할 경우 청구가 종결될 수 있지만 실제로 청구 내용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거나 공개 내용 일부가 누락되는 등 한 사람이 동일 내용으로 청구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청구 내용에 공개 내용에 누락이 있어 다시 청구합니다 같은 재청구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문구를 짧게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해놓고 결정 통지를 공개라고 보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요. 통지 내용이나 실제 받은 자료가 부분 공개나 비공개로 판단되는데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결정 통지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동의가 있으면 업무 담당자가 정보공개 시스템상에서 통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변경할 수 없다고 답하면 공개 통지로 인해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나 행자부에 문의해 결정을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례까지 있는데 비공개로 버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개가 분명한 정보인데도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소송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로 판결난 바 있는 언론사 광고비 집행정보를 서울시가 영업비밀을 근거로 반복적으로 비공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더니 알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외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던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정보를 청구할지 감이 잡히고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노하우도 생깁니다. 다른 기관이 어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단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2008년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과 권력을 감시하고 언론 협업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오늘의 정보공개 청구에 들어가면 정보공개센터가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정보공개 청구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해 뉴스타파는 이런 보도들을 해왔습니다. 취재진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3,600명의 겸직 신고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분석했고,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사기업체 등기 이사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3곳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의 행정소송 끝에 국회의 예산 지출 내역을 입수해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으로 국회에서 입수한 수만 장 분량의 분석 결과는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보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의 신청, 행정심판 이후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판결을 받기까지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죠. 의도적인 비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계가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시 기능을 갖고 있고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취재 수단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출입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규모 신생 매체나 개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취재 수단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청구해보세요.